소아물리치료사 선생님들, 그리고 미래의 치료사분들, 안녕하세요. 임상 현장에서 우리 아이 이런 컨테이너 써도 괜찮나요? 하는 질문 정말 많이 받으시죠? 오늘은 바로 그 주제, 유아용 컨테이너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최신 연구를 같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임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 드릴게요. 컨테이너 베이비 신드롬.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우리에겐 참 익숙한 용어일 텐데요. 그런데 말이죠. 과연 최신 연구 데이터는 이 현상에 대해 정확히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볼 답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사실 컨테이너 베이비 신드롬이라는 말은 참 많이 쓰였는데 그동안 이걸 뒷받침하는 명확한 연구 증거는 좀 애매하거나 부족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새로운 연구가 더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 연구에서 말하는 컨테이너 베이비 신드롬이 정확히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고요. 간단히 말해 컨테이너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들, 예를 들면 운동 발달이 좀 늦어진다거나 체중이 는다거나 하는 것들을 통틀어서 부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연구에서는요, 바로 이 10가지 종류의 컨테이너 사용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플로우진부터 카시트까지 정말 다양하죠? 뒤에 나올 데이터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지금 이 종류들을 한번 눈에 익혀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럼 이 연구가 밝혀낸 구체적인 데이터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런 컨테이너 안에서 보내고 있었을까요? 결과가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아이들이 하루 평균 컨테이너에서 보내는 시간이 무려 5.15시간, 즉 5시간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5.15시간.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보통 이 시기 영아들이 하루에 깨어있는 시간이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깨어있는 시간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컨테이너 안에서 보내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생후 19개월까지 컨테이너 사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 파란색 선이 전체 사용량인데 이걸 보면 생후 9개월에 정점을 찍고 그 뒤로는 줄어드는 패턴을 보이죠. 하지만 주황색 선, 그러니까 카세트나 유모차처럼 움직임이 좀 제한적인 컨테이너의 사용은 시간이 지나도 비교적 꾸준하게 유지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조금만 더 자세히 뜯어볼까요? 이 표를 보면 어떤 컨테이너를 가장 많이, 그리고 한번 쓸 때 얼마나 오래 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상대로 카시트, 유모차, 아기띠 사용률이 거의 100%에 가깝죠. 그런데 재밌는 건 한번 사용할 때 가장 오래 머무르는 건 의외로 플레이펜이었어요. 평균 70분이나 되네요. 그렇다면 이 데이터가 실제로 의미하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이 컨테이너 사용 시간과 아이들 발달 사이에 특히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연구에서 발견한 첫 번째 핵심적인 상관관계입니다. 워낙 중요해서 논문 초록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전반적인 컨테이너 사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소근육 발달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슬라이드가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발견, 그야말로 결정적인 한 방을 보여줍니다. 이야기가 단순히 컨테이너는 나쁘다 가 아니라는 거죠. 자, 왼쪽을 한번 보실까요? 전체 컨테이너 사용 시간은 소근육 점수와 관련이 있었고 또 특정 컨테이너는 대근육 점수와도 연관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오른쪽을 보세요. 우리가 흔히 걱정하는 앉고, 기고, 걷는 것 같은 주요 발달 단계나 BMI와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훨씬 더 미묘하고 복잡한 그림인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컨테이너의 영향이 모든 발달 영역에 걸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지연이 아니라 특정 영역, 특히 소근육에 좀 더 국한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부모님들과 상담할 때 꼭 전달해야 할 핵심 메시지겠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실용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 임상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쩌라고에 대한 답을 찾아봐야겠죠. 논문에서는 우리가 부모님과 대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3가지 핵심 지침을 아주 명확하게 제안합니다.
첫째, 부모와 협력하기. 둘째, 운동 기회를 늘려주기. 그리고 셋째, 각 가족의 필요를 존중하기. 여기서 핵심은 무조건 쓰지 마세요가 아니라 부모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서 함께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겁니다. 물론 어떤 연구든 한계는 있죠. 이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다시피 참여자 대부분이 고학력에 자녀가 한 명인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모든 사회 경제적 배경을 가진 가족에게 똑같이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점, 이건 우리 치료사들이 꼭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우리 소아 물리치료사로서 꼭 기억하고 임상 현장에 적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들만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핵심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첫째, 아이들은 생각보다 훨씬 긴 시간, 하루 5시간 이상을 컨테이너에서 보낸다는 사실. 둘째, 중요한 건 이게 앉고 걷는 그런 대근육 발달 지원보다는 소근육 점수 저하와 더 뚜렷한 관련이 있다는 점. 셋째, 아기띠나 플레이펜 같은 것들은 상대적으로 운동 지원과 관련이 적어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시트처럼 꼭 써야만 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근육 활동으로 보완해주도록 안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새로운 증거들을 바탕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컨테이너 사용에 대한 대화를 이건 안 돼요 하는 금지의 관점에서 함께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 파트너십의 관점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의 임상 현장에서 찾아가시는 것, 그게 오늘 이 시간에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